뭐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보고 자 NPR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식을 썼는데 이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한 데가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죠. 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나는 보통 수가 나오면 이렇게 작성을 하긴 하는데 수가 아닐 때는 문자일 때는 무조건 요식을 됩니다. 요식 됐어요? 이게 약분하면 n-r까지가 사라지는 거야. n-r은 없는 거죠. 그럼 n-r 그 다음부터 있는 거야. n-r 플러스 1부터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기 20 이해되시죠? 그리고 NPR은 뭡니까? 뭔 말이죠? NPR은 많이 쓰는 식은 아닌데 N명 중 R명을 나열을 한 거죠. 뽑아서 나열하죠. 보통 그냥 나열을 하고 뽑아 나열이야. 뽑아까지가 조합이고 나열이 순열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 얘명은 이 말은 뭔 말이죠? N-1명 중 R-1명을 뽑아서 나열했죠. 맞나요? 헷갈리니까 수를 한번 써 넣어보겠습니다. 6P3은 뭡니까 지금? 6 곱하기 5P3 이 말입니까? 5P인가요? 5P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을 했다 이 말이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됐나?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을 했습니다.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을 했어요. 이 자리가 지금 6가지, 5가지, 4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됩니까?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나열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6이 이렇게 들어갔다 이 말이 되겠네요. 내가 봤을 때는 이론적으로는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알겠어요? 아니면 요 식을 적어보면 알겠죠? 요 식을 적어보면 다음 요 식이 좀 어렵습니다. 요 식 됐어요? 그래서 요 식이 잘 기억이 안 나. 하지만은 지금은 내일 모레 시험을 보니까 적어봐야 돼. 계속 적어봐야 돼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적어봐야 돼. 계속 적어봐야 돼. 그래서 요것보다는 먼저 요 보겠습니다. 조합부터. 조합은 기본적으로 NCR에 대해서는 순열에서 알파고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이 됐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요 식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자로 나왔을 때는 꼭 이 식을 적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 식을 적다 보면 방정식이 좀 어려운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 n하고 r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니까 숫자를 집어넣어서 얼른 하나를 찾는 것이 좀 더 빠른 방법일 수도 있어. 방정식으로 푸는 것보다 3차, 4차 나오면 힘들어지잖아요. 알겠죠? 수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얼른 인수분해를 하든지 아니면 답이 하나라면 바로 마킹을 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요식, 그 다음에 얘가 꼭 중요하죠? 꽤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에 관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OP가 아니죠? OC3하고 OCR하고 똑같죠? 똑같다면 R이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되고 R이 5 마이너스 뭐가 된다요? 5 마이너스 R이 3이 돼야 되겠죠? 요거 답이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R은 2가 돼야 됩니다. 이거죠. 먼저 3 찾고 5에서 3 뺀 거 2도 찾고 중요한 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다음 요식. 자, 요식 외우는 방법은 선생님이 저번에 뭐 파스칼의 삼각형 그려줘가지고 역삼각형으로 기억을 해놔라 해줘라 기억납니까? 요렇게 기억을 해야 제일 오래 간다고 했어요. 이 줄이 이렇게 되고 라인이 이렇게 형성된다. 기억은 이렇게. 줄은 이렇게 한 줄, 윗줄, 아랫줄. 그 다음에 뒤에 라인은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얘가 n이면 얘도 n이고 얘는 다음 줄 n 플러스 1. 조합. 그
다음에 이 라인이 똑같고 이 라인이 똑같으니까 여기가 R 그 다음에는 R 플러스 1 여기가 R 플러스 1 이렇게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제 오래가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요거에 대한 또 이론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면 여기 있는 식을 적어서 풀었으면 이래 된다. 여기서 바로 가로를 딱 보면 이게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 조합을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라 했어요. 몇 번 적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더 적어볼까요? 자, 여기다가 n-1을 c를 적었어. n-1을 c를 적었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얘가 nc가 되겠죠. 뒷줄을 여기가 r-1이면 여기가 r 플러스 1이에요. r 플러스 1이면 r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r이 되겠죠. 요게 어떻게 돼? 요 라인이 앞줄이 바뀌는 거고 뒷줄 라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려가지고 몇 번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삼각형으로 그린다. 두 개 더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공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공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증명하는 문제가 시험에 좀 나옵니다.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알았어요? 증명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요식을 적어서 증명하는 거. 증명 안 되면 요식을 적어야 돼. 알겠어요? 적어볼게요, 한번. 근데 요거는 봐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자, 출발을 어디서 하냐? 보통 두 개를 더해서 요걸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러지? 근데 만약에 요 놈이 여기 두 개를 쪼개졌다. 증명하라 하면 우리는 쪼개는 건 쉽지 않단 말이야. 합치는 건 쉽지. 그래서 내가 요 놈을 쪼개는 게 기억이 안 나면 합치는 겁니다. 저 안 나면 요걸 가지고 요걸 보여주면 돼. 알았어요? 시간 적어볼게요. 선생님은 자, NCR로 한번 가볼게요. NCR이 뭐가 됩니까? NCR이 요거 두 개 더하는 거죠. 잘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 바로 NCR은 이렇게 된다는 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지. 안 나면 얼른 삼각형 그려. 역삼각형 그려. 그래가지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앞에 수, 뒤에 수. 앞에 수는 줄이 바뀌면서 달라지고 하나 커지고 뒤에 수는 요렇게 수가 달라진다 이거죠. 요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서 기억하는 게 좋다 이거죠. 됐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 공식은 일단 결론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풀음이 좀 편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요놈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 식이 n팩, r팩, n-r팩. 그죠? 이 식은 n-1이니까 분자가 n-1팩이죠. 그럼 얘를 뭘로 바꿔야 돼? n-1팩만 남겨주게 뭐 약분을 시키든 뭐 쪼개든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럼 얘를 요게 과정이야. 얘를 n-1팩 쓰고 남는 게 뭐 남았습니까? n이 남았죠 지금. 아직 n이 남았죠. n을 작성할 때 n-r 플러스 r로 작성합니다. 요거만 쓸 줄 알면 쪼갤 수 있어요. 얘를 n을 n-r 플러스 r로 작성하면 나머지를 얘를 이제 두 개로 쪼갤 수 있다. 이거랑 쪼갤 수 있다. 그러면 n-r, n-1팩 더하기 r, n-1팩 분모는 r팩, n-1팩 r팩, n-r팩 이거 쪼개는 건 어렵지 않죠 이제 는 그리고 나서 하나 약분 n-1이 아니라 n-r이죠. 그리고 n-r, n-r 하나 없애. 그러면 n-1팩, r팩, n-r-1팩 그렇게 되는 거죠. 더하기 얘는 r이 없어졌네요 하나. 그래서 분자는 n-1팩 얘가 r-1팩, n-r팩. 자, 여기서 이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얘를 가지고 얘를 쓰듯이 얘를 가지고 거꾸로 가는 게 좀 어려운 거지. 특징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n 팩 n이고요. 얘랑 더하면 n이 되는 거고요. 이 r이 r 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첫 번째는 앞에가 n-1c로 시작하고 여기가 r 팩이죠. 여기가 r이 되고 뒤에가 얘하고 얘에서 얘를 빼면 되는 얘랑 더하면 n-1이 나오면 되겠죠. 두 번째 오른쪽 식은 n-1c r-1 맞죠? 얘랑 더하면 얘가 나와야 되고 r-1팩 그러면 맞게 썼습니까? 순간 맞겠죠? 맞게 되죠? 요 과정입니다. 됐어요? 자, 요 과정이 원래는 이제 사실은 요놈이 됨을 보여주라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게 좀 더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소수 정도 나올 수 있지만 빈칸 넣기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는 게 힘들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거꾸로 올라오면 돼. 거꾸로는 좀 더 쉬워. 거꾸로는 얘를 쓰고 얘를 뭐 한다? 통분을 해야겠죠. 일단 통분을 해야 되니까 여기가 r팩, 여기가 r-1팩이니까 여기다 r을 곱해서 통분을 하겠죠. 여기가 n-r-1이고 여기가 n-r이니까 여기에서 그죠? 여기다 뭘 곱해요? n-r을 곱해요. n-r 통분하면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좀 더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핵심은 이놈을 이렇게 바꾸는 게 요것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쪼갤 수 있어요? 한 번만 연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서술형으로 꽤 많이 나왔던 문제. 자, 요거는 식으로 푼 겁니다. 얘를 식으로 풀었더니 이렇게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 해서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게 식으로 푼 거야. 됐어요? 자, 이론적으로 풀어볼게요. 자, 항상 우리가 분할을 하면 돼. 분할. 쪼갤 줄 알면 돼. 그래서 NCR이라는 것은 N명 중 R명을 뽑아야 돼. NCR이라는 것은 N명 중에서 R명을 뽑았단 말이야. N명 중 R명 뭐 여러 번 시행했겠지. 다른 케이스를 다 세봐라 이 말이지. 됐어요? 됐어 안 됐어? 하지만 나는 이렇게 돼. 이 N명 중에서 수지가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R명을 뽑았을 때 나는 뭐만 볼 거야? 수지가 있느냐 없느냐 볼 거야. 난 수지만 볼 거니까. 케이스 딱 한번 케이스 수지 있네? 수지 없네? 이렇게만 생각할 거라고. 됐어? 그럼 분류 작업이 이 N명 중 R명을 뽑은 케이스들이 아주 많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케이스가 많은 것 중에 수지가 있는 그룹과 수지가 없는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해됩니까? 수지가 있느냐 없느냐 분할 됐어 안 됐어? 됐지. 겹치는 부분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류 작업이 특정 A가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고 특정 A가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됐지? 특정 A가 포함이 됐다는 말은 이제는 뭐만 하면 돼? 한 명 무조건 넣어놓고 뽑으면 되겠지. 몇 명 중에서 그러면 n-1명 중에서 r-1명만 뽑아내면 되겠죠. 맞죠? A가 없어. 그럼 A는 제껴놓고 제외시켜놓고 뽑으면 되겠죠. n-1명 중에서 r명을 뽑는다. 얘를 더하면 얘가 나온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어요? 소수를 하면 이렇게 쓰면 돼요. 특정 A가 포함되다 보면 바로 이거 쓸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말로는 막 A가 포함됐으니까 전체 N명 중에서 한 명이 빠졌으니까 N-1명이다 뭐 그렇게 말을 하면 설명이 돼 있을 건데 굳이 그냥 A가 포함되는 경우에 이거 쓰고 포함돼. 요 정도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얘를 증명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얘가 얘 포함은 같다는 것이. 알겠어요? 이게 분류 작업이니까 분할이 되겠어요. 분할. 겹친 부분 없이. 알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얘도 할 수가 있어요. 얘도 할 수가 있어요. 얘도 식으로는 아까 처음 했던 요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요 방법. 이 방법 할 수 있어요? 네, 말로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특정
A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특정 A가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얘는 N명 중에서 R명을 어째야 돼? N명 중에서 R명을 어째야 됩니까? 뽑아서 나열을 하는 거잖아. 이게 주로는 R명이 서 있는 거지. 자, A가 포함되어 있으면 나는 일단은 이 자리가 있을 건데 A를 먼저 세도 되고 나중에 세도 관계없어. 그렇지? 나는 A만 볼 거니까 싫어. 알겠니?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신경 안 쓰고 나열됐겠죠? 나머지 애들 몇 명 중에서 N-1명 중에서 R-1명이 나열이 됐겠지. 왜냐면 나는 수지만 보고 있어요. 수지에. 나머지 애들은 신경 안 쓰고 그냥 줄을 섰겠지. N-1명이 R-1 자리에 들어갔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수지는 그 먼저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들어가야 된다 했어.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냐면 R 자리가 되겠죠. 하나, 둘, 세 명이 섰어. 세 명이 먼저 쓰고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야? 네 자리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야. 어? R-1명이 쓰고 R 자리. 또는 반대로 풀어도 돼요. 얘가 R 자리니까 수지를 봤더니 여가 있더라 이거지. 이 자리가 한 자리. 전체에서는 R개 중에 한 자리. R 쓰고 나머지 R-1 자리를 N-1명 중에 R-1명을 나열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A가 미포함됐으니까 이제는 뭐 어려운 것이 없죠. N-1명 중에서 R명을 나열하시면 됩니다. 뽑아서 나열. 두 개를 더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지? 그러면 요식에 대한 요식은 외우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더 빨리 뽑아낼 수 있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이런 공식은 계속 적어봐야 됩니다. 알았어요? 이게 이제 소수령이 나올 수 있고 뭘로 나올 수 있는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고 단답형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객관식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겠지. 그 중에 뭐 3번 이렇게 해서 이식 나오겠죠. 3번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 하나 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외워놔야 되겠지. 2번 문제, 5번 중에 얘도 포함되고 그 전거도 포함되어 있어버리면 나머지 한 2개 정도는 쉽게 나오겠지. 쉽게 나오겠지. 그럼 틀릴 수 있는 문제는 요런 놈에서 틀리게 하겠지. 여기에 막 R-1을 넣어놨단 말이야. 그러면 R-1을 넣으면 잘 안 보인다는 거지. 잘 안 보여. 엄밀히 말하면 외웠다 하더라도 이게 헷갈릴 수는 있겠다 이 말이죠. 알겠나요? 그러면 안 되면 원래 이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이 방법은 안 돼, 이 방법. 이 방법은 안 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알겠죠? 뭐 기본 공식에 대한 설명이고 우리가 나오는 조합에 관계된 공식, 순열에 관계된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공식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자,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사시형 3C3 더하기 4C1 3C2 4C2 3C3 수고 이상하다. 1로 가야겠죠? 1 4C3 3C0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거 되겠지? 만약에 얘가 얼마냐 물어보면 그냥 연산을 한 문제가 되겠지. 고1 문제는 두 가지 다 나올 거야. 왜냐면 어느 정도 연산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수가 뭐 15 이렇게 나와버리면 뭐 10, 15 여기가 뭐 10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건 계산 못하는 문제야. 그럼 표현만 하는 문제고. 이 문제의 엄밀한 의도는 얘가 뭐로 작성해달라? NCR로 작성해달라 이런 의도예요. 의도는. 얘를 NCR로 작성해달라 이런 의도야. 그런데 나는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그냥 계산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유출을 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알겠어요?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실은 434343은 고정이죠. 103 12 21 03도 고정이죠. 됐어요? 느낌상은 뭐 73일 것 같아요.
이건 느낌상이야. 뭐, 여기 있는 수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수는 5밖에 없으니까. 뭐 아닐 수도 있겠지. 아닐 수도 있겠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는 의아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쉬운 걸로 해볼게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 자, 이렇게 문제를 바꿔볼게요. 자, 보세요. 남자 4명, 여자 3명 중에서 대표를 3명 뽑는다. 남자가 4명 있고 여자가 3명 있는데 그중에 대표를 3명 뽑는 경우는 뭐야? 우리는 어떻게 풀겠냐? 당연히 73으로 풀겠지. 73으로 풀겠지. 근데 얘를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자 0명, 여자 3명, 남자 1명, 여자 2명, 남자 2명, 여자 1명, 3명, 0명 이래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남자 4명 중에서 0명 고르고 3명 중에 3명 골란다. 4명 중에서 1명 고르고 2명 골란다. 4명 중에서 2명 고르고 1명 골란다. 4명 중에 3명 고르고 0명 골란다. 맞나요? 맞아 안 맞아? 무슨 소리 하지 말고 해. 맞지요? 얘를 분할하는 거지. 겹치는 거 없잖아요. 얘를 다 더하면 얘랑 같아야 되겠죠. 식이 됩니까? 이게 돼서 다른 거 하나 보여줄게요. 자, A에서 B로 가는 최단으로 가는 경로의 수 한번 보여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문제는? 이걸 어떻게 보였지? 일일이 썼나요? 일일이 쓰는 것은 변칙 문제일 때는 일일이 쓰는 거고, 변칙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 일이 가는데 가로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세로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가로로 4번 가면 되고 세로로 3번 가면 됩니다. 이 눈 감고 갈 수 있어. 눈 감고 나는 오른쪽으로 3번, 위로 3번, 오른쪽으로 4번, 세로 3번 가면 돼요. 위치는 관계없이. 이게 이렇게 가는 방법이 A, 이렇게 가는 방법을 B라고 하면 A, 4번 있고 B, 3번 있어서 얘를 나열을 합니다. 됐어요? 나열을 할 때 종류가 두 종류면, 자,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조합은 두 종류입니다. 종류가 두 종류야. 두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순열은 두 종류 이상이라고 합니다. 두 종류 이상. 이 두 종류도 순열을 풀 수 있습니다. 세 종류부터는 무조건 순열을 풀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두 종류일 때는 조합으로 풀 수도 있고 순열을 풀 수도 있어. 알겠죠? 두 종류일 때는 조합으로 풀 수도 있고 순열을 풀 수 있는데 누가 더 쉽겠어? 당연히 조합으로 풀면 더 쉽겠지. 조합은 이론이 더 많고. 알겠나요? 됐어요? 하지만 두 종류도 순열을 풀 수도 있다 이거예요. 현재는 A, B가 몇 종류야? 두 종류니까 순열로 풀어도 되고 조합으로 풀 수도 있다. 됐어요? 얘를 순열로 푸는 방법은 얘를 나열을 합니다. 7팩. 7개니까 7팩. 근데 A가 4개가 똑같으니까 중복이 4팩까지, 3팩까지가 중복이에요. 어서 많이 본 식이네. 73입니까? 맞아요? 73 맞아요? 두 번째로 조합으로 푸는 방법은 이런 거야. 얘를 나열하다 보면 총 몇 자리가 있어? 7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나는 몇 자리만 고를 거야? 3자리만 고를 거야. B 들어갈 거. 아니면 A 들어갈 거 4자리 고를 거다. 이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얘를 73 또는 74 풀 수 있겠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풀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 얘는 가로로 4번, 세로로 3번인데 뭐 했다? 73의 뜻은 올라가는 곳 3개를 골랐다 이 말이야. 당연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진 않겠지. 왜? 무조건 얘가 왼쪽에 있다 이거죠. 같을 수는 있고요. 그렇지? 3개를 골랐다 하면 누구 중에? 올라가는 것 중에 3개를 골랐다. 하나, 둘, 3개 골랐다 이 말이야. 그럼 가로는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야. 지정된 자리가 있으니까. 요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너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럼 데리고 와려. 그럼 말하면 소로 데리고 와, 소를. 소리 없어? 소리 없으면 안 되지. 그럼 뭐가 있어? 뭐가 있어? 피지컬이라면? 뭐라 그러지? 육체. 알았어. 미안하다. 다 한국 사람들이구나. 자, 뭐 하려고 했어, 지금.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얘에 가는 정형적인 문제는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길 찾는 방법이 두 종류 있는 것은 보통 문제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저기, 순열 쪽에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순열 쪽에 들어있는데, 우리 고1 문제에서도 들어있긴 합니다, 이 문제가. 알겠죠? 근데 그때는 뭐, 요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뭐, 이들이 쓰는 방법을 많이 선택했는데, 자, 정형은 무조건 공식을 쓰는 게 훨씬 빠르겠죠? 정형은. 그런데, 아니, 그러면 이 문제랑 어떻게 연결이 될 거냐? 얘를 경우에서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얘가 이렇게 정형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도 이 방법을 쓰는데, A에서 B로 가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냐면,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면 이 점 여기를 기억 얘를 니은 디귿 리을을 거치는데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기억을 거쳐서 가는 방법, 니은을 거쳐서 가는 방법, 디귿을 거쳐서 가는 방법, 리을을 거쳐서 가는 방법. 겹치지는 않겠죠. 한번 가봐. 뒤까지 가는데 리을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거치고 니을 또는 디귿, 리을 거치는 것이 이게 분할이 되는 거예요. 분할. 알겠어요? 자, 그래서 기억을 거쳤다. 좁아. 자리가 없어. 봐봐, 소리 이리 왔구만, 이 소리. 기도했지. 떨어져라. 자, 기억을 거쳐서 가는 방법, 니은을 거쳐서 가는 방법, 디귿을 거쳐서 가는 리을을 거쳐서 가는 방법. 써볼게요. 정확하게는 뭐 A, 기억, B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기억을 거쳐서 갔다는 말은 요놈에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갔죠. 맞나요? 그럼 기억을 거쳐서 가는 방법은 뭐야?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중에 하나, 둘, 세 개를 고르죠. 맞나요? 셋 중에 세 개를 고른 거야. 여기서 1이 가는 것은 뭐라고? 셋 중에 세 개를 고른 거고, 넷 중에 네 개를 고른 거죠. 3C 3 곱하기 4C 4 맞나요? 4C 4하고 뭐하고 똑같아? 좀 이따 바꿀 건데 4C 4하고 4C 0하고 같죠? 여기 가는 방법은 하나 둘이죠. 하나 둘 셋이죠. 셋 중에 이거 하나만 고르면 되겠죠. 얘는 그래서 3C2로 쓰겠습니다. 요걸 골라도 되죠. 얘는 하나, 둘, 셋, 넷 중에 몇 개를 골라? 이거 하나를 고르는 거죠. 4C1.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3C1, 4C2. 3C1, 4C2. 여기는 뭡니까? 3C0. 3C0. 여기는 4C
하나, 둘, 세 개. 43 이렇게 돼서 식이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거죠. 조합식의 표현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좀 다른 표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앞에 수의 합이 같고 뒤에 수의 합이 같게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앞에 수, 뒤에 수의 합 이렇게 넘어간다 이 말 되겠어요. 이 문제가 변형이 발생하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얘를 0을 안 쓰고 다른 걸 써줍니다. 알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 하나만 적어줄게요. 이런 문제 어렵습니다. 10시 1의 0의 제곱 플러스 10시 1의 제곱 10시 10의 제곱 문자로 쓰고 싶은데 일부러 그냥 10을 썼어요.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건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겠지. 너무 커. 5 정도만 나와도 5개, 6개 정도 되니까 계산하겠다마는 그러지? 얘를 NCR로 표현을 해봐라 이런 말이야. 근데 10시형은 10시0 곱하기 10시0 플러스 10시1 곱하기 10시1 10시2 곱하기 10시2 변종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형태가 지금 아니네. 아는 형태가 아니야. 근데 조합은 표현이 다르게 쓸 수 있죠. 10시0 대신에 10시 10을 쓸 수 있겠죠. 10시 1 곱하기 10시 9로 쓸 수 있겠죠. 쓸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10, 10 합하면 20, 10, 10, 10, 10, 10, 10 합하면 20 0, 10, 1, 9, 2, 8, 10, 0 합하면 10개는 20, 10, 10 이렇게 되겠죠. 20, 10, 20, 10, 10 나왔다는 것은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겠지. 표현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두 개 이렇게 곱해진 문제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만 알겠습니까? 됐어요? 다른 거 하나 보여줄게. 다른 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x 플러스 1의 10제곱에서 10시형은 뭔 말일까요? 얘를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죠. 상수항 10시 1은 1차항의 개수 기억납니까? 얘는 얘의 10차항의 개수 얘는 9차항의 개수. 그러면 얘랑 얘랑 곱했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0차랑 여기에 있는 10차를 곱했다 이 말이겠죠. 1, 9는 여기에 있는 1차항과 여기에 9차를 곱했다는 소리지. 그러면 어쩌는 소리야? 10차항의 개수로 골라는 소리야.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의 20제곱이고 이 식으로 10차항 개수를 뽑은 거고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여기서 10차항의 개수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20ccd라 알겠어요? 요 정도 문제는 사실 고1 문제 좀 넘어가는 문제고 알았어요? 아까 위에 문제 정도는 고1 문제도 있는 문제다 이거죠. 알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저거 보고 아 이런 문제가 있다. 좀 어려운 문제다. 좀 어려운 문제니까 한번 설명을 해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써보고 몇 번 써봐야 돼. 그러고 외우고 몇 번 써보면 알 수 있어. 알았어요? 지금 했던 공식들 몇 가지는 써봐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세 개는 써봐야 돼요. 알았어요? 나오면 풀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확통을 공부한 사람들 확통 공부한 친구들도 이런 식은 쉽진 않아요. 꽤 어려운 내용이야. 알겠어요? 적어봐라 이거야. 여기에 뭐 기억나는 거 안 나는 건데 10시 0 플러스 10시 1 플러스 10시 10은 뭡니까? 뭐야? 뭐야? 오이씨 아까 무슨? 뭐야? 2의 10제곱
얘를 전개하면 10제곱부터 상수항까지 나오겠지. 맞나요? 그럼 여기 개수는 뭐야? 10시 10이라고 10시 10. x 10개 중에 10개를 골랐어. 그 다음은 10시 9. 얘는 10시 1. 얘는 10시 0. 그 개수들의 총합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이 개수들의 총합이야. 개수 총합은 어떻게 구해? x에다 뭘 집어넣어? 1을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지? 그래서 2의 10제곱 1을 분다고 했죠. 지금 기억을 하고 했는데 공식까지. 여기에 또 뭐 있습니까? 짝수만 있는 거 있지? 10시 0, 10시 2, 10시 10은 2의 9제곱 절반입니다. 절반이야. 10시 1, 10시 3, 10시 9 홀수도 절반입니다. 얘는 문제가 개수가 11개 홀수개네요. 안 떨어지네. 여기까지 절반이죠. 딱 절반. 절반까지 요것도 2의 9제곱이에요. 요것도 2의 9제곱. 선생님 못 적는 이유는 뭐야? 현재 개수가 11개니까 정 가운데에는 절반을 쪼개줘야 돼. 왼쪽으로 주고 오른쪽으로 줘야 돼. 개수가 짝수개면 딱 떨어질 건데 좀 홀수개니까 안 떨어집니다. 가운데 판단을 해야 돼요.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되고 10시 0 플러스 10시 1 플러스 정중앙이 10시 5죠. 5죠. 10시 5는 절반 해줘야 돼요. 그러지? 그 다음에 10시 5의 절반 10시 6 이렇게 해서 10시 10까지도 얘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절반 이렇게 되겠어요. 이해됐죠? 알겠어요? 요거는 그냥 공식을 알아야 좀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달라. 그거 있어요. 알았어요? 고일 과정은 좀 오버하는 경우입니다. 좀 오버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무언가가 부연 설명이 있어야 돼. 요런 내용이든 아니면 다른 이론이든 요 식을 말할 수 있게끔 이해됐습니까? 요 식을 말할 수 있게끔 요 식이 나오게끔 무언가를 문제를 만들어줄 거야. 똑같은 문제를. 알겠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긴 해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만들어줬을 거라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넘어가달라 이런 요구인데 그냥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 왜? 그냥 나와달라 이게.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나와. 근데 그냥 나오려면 이 문제를 이걸 계산해가지고 얘가 NCR 어떻게 만들 건가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겠지. 그러면 연산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73이면 몇이니까 7, 6, 5, 3이니까 35네. 얘가 35에. 35가 NCR로 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쉽지가 않다고. 그러면 수를 집어넣어가면서 해야 돼요. 집어넣어가면서. 그러지? 쉽지 않습니다. 오케이. 18도. 시간이 좀 어중간하니까 식적인 부분이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자,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피보나치 수열이 나온 배경은 몇 가지가 있어요. 깊게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됐어요? 근데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그렇지? 피보나치 수열이 어떤 내용이냐면 an 플러스 2가 나오려면 an 플러스 2를 더해라. 그 전 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출발점이 뭐 0부터 출발하는 경우도 1부터 출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게 나온 거야. 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거 나온 거야. 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거, 두 개를 더해서 5, 그 다음 8, 그 다음 13, 그 다음에 20 쭉쭉 커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얘는 경우의 수를 세다 보면 보통은 어디서 보통 많이 나오냐면 이렇게 1, 2, 3, 5가 나옵니다. 1, 2, 3 1, 2, 3, 5 됐어요? 출발은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고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1, 2, 3호가 나온다 하면 피보나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보나치는 일반항이 없어. 일반항이 없기 때문에 얘를 지문은 보통은 어디까지 몇 개 없냐면 A 8번하고 9번 10번 요 정도 나옵니다. 일일이 써서 구하는 겁니다. 아, 우리는 피보나치 안 나오는데 피보나치는 안 나와. 피보나치를 숨겨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문제를 일단 풀어줄게요. 내 발 사이즈가 계단 2칸 사이즈야. 10계단인데 내 사이즈가 2칸 사이즈야. 발 사이즈가. 그래서 계단을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을 오르는 10계단을 어느 정도 좀 하면 안 되는데 경우의 수는 내가 발 사이즈가 2칸 사이즈야. 그럼 10계단을 오르는 경우가 다를 거 아니야. 그러지? 그러면 어떻게 오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 10계단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다고. 알았어? 우리 풀이는 10계단 너무 어려워. 한 번에 셀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알겠지? 물론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10계단을 바로 푸는 방법도 있어. 바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수가 어렵습니다. 계산하기가. 이렇게 할 거야. 나는 만약에 직접 풀었다면 나는 한 칸씩만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지? 나는 한 칸씩 가다가 2칸 가는 놈을 하나 넣겠다. 그리고 얘를 나열을 해야겠죠. 1, 8개, 2 하나니까 총 개수가 9개네. 이 방법이 9가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얘도 써야겠지. 뭐까지? 2까지 써야겠죠. 몇 번 써야 돼? 6번을 써야겠죠. 6번만 쓰면 되니까 이 방법을 선택해서 쓰긴 합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요걸 직접 푸는 방법이야. 알겠어?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써야 돼. 얘가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써야 돼. 뭘 알겠어요? 무도가 이거니까. 지금 경우에 있으면 무도가 이거니까. 알았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10계단 어려워. 난 한 계단만 올라가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한 계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두 계단은 한 칸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2칸 한꺼번에 올라가는 방법 2가지가 있겠죠. 이게 경우의 수야. 3계단은 나는 올라가 있어. 하나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하나, 2개, 2개, 하나 3가지 방법으로 올라갈 수 있지. 1, 2, 3이 나왔습니다. 1, 2, 3 4계단 갈 거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5가지. 오,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 2, 3, 5 피보나치입니다. 그 다음에 8이 나오면 확실합니다. 그러면 10계단 이걸 10번 쓰면 되겠죠. 1, 2 더해서. 알겠어요? 요거에 대한 일반형을 한번 써볼게요. 얘가 n번째 계단이고 얘가 n 플러스 1번째 계단, 얘가 n 플러스 2번째 계단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 여기까지 올라온 경우의 수가 an 플러스 2이고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방법이 an 플러스 1이고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경우의 수가 an이야. 맞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올라온 애를 딱 보고 봤더니 여기 밟고 이렇게 올라온 애가 있고 여기 밟고 이렇게 올라온 애가 있더라 이거야. 여기 올라온 애는 여기 밟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하고 여기 밟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문. 아니 여기 밟고 여기 밟는 애들 있잖아요. 여기 밟고 여기 밟는 애는 여기에 경우의 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온 애는 여기 밟고 올라오는 경우, 여기 밟고 올라오는 경우. 여기 밟고 올라오는 애는 경우의 수, 얘랑 똑같겠지. 마지막 수가 1이니까. 여기 밟고 올라오는 경우의 수가 an이죠. 마지막 1을 쓸 거니까. 그래서 얘 두 개를 더하면 얘랑 같다 이것이. 이게 같으니까 이제는 아하 이게 일반형이 나왔으면 이걸 몇 개 쓰고 하나, 2개만 쓰면 되겠죠. 2개는 써야 됩니다. 2개 쓰면 나머지 애들은 짝짝짝 적어서 문제를 푼다 이거죠. 알겠나요? 됐어요? 자, 똑같은 문제 10개의 사과를 같은 사과를 바구
이의 한 개 또는 두 개를 담는 방법의 수. 10개의 사과를 하나 또는 두 개만 집어넣어요. 하나 넣고 두 개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얘도 피보나치. 피보나치를 알면은 문제가 바로 마무리가 됩니다. 왜? 일일이 두 개만 쓰면 나머지 짝짝짝 쓸 거야. 알겠죠? 실제 이 문제는 말했어요. 이렇게 푸는 게 서술형이 이렇게 풀어줘야 돼. 이거는 피보나치 수열이니까 이런 식이 되니까 집어넣어서 풀면 아마도 5점 중에 점수 많이 주면 2점밖에 안 줄 겁니다. 무도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나요? 됐어요? 그럼 선생님 학생이 가서 따지겠지. 이거 피보나치인데요? 막 이렇게 따지면 선생님 따라 다르겠지만. 됐어요? 그래서 뭐 서술형 쓰면 뭐 자세히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겠죠. 알았어요? 그러면 풀이는 요 방법이 일단 우선 좀 맞습니다. 됐어요? 근데 피보나치 수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게 피보나치 수열임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일반항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써야 된다는 소리, 개수를 세야 된다는 소리잖아. 피보나치를 알려주는 지금 내용이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문제를 봤을 때 공통적인 사항을 생각해야 돼. 공통적인 사항 1 또는 2가 있죠? 경우의 수. 경우의 수. 그럼 여기는 경우의 수 문제야. 순열조합. 순열조합 쪽은 아니고 경우의 수 문제라고 그래요. 하나 또는 두 개에 대한 경우의 수. 됐어요? 그럼 여기서 준범이 자다가 갑자기 저는 발 사이즈가 긴데요? 3칸도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내가 계단을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 1칸도 올라갈 수 있고 2칸도 올라갈 수 있고 3칸도 올라갈 수 있겠지. 그 문제가 많이 복잡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일일이 쓴다는 것은 꽤 힘들어지는 작업이 돼. 그러잖아. 여기에 뭐도 들어가니까 3도 들어가니까. 3도 들어가니까 꽤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러한 식은 약간 요식 있잖아. 내가 발 사이즈 3칸이니까 한 칸 더 그려야겠지. 여기 올라오면 여기 밟고 올라오면 여기 밟고 올라오면 여기 밟고 올라오면 식이 하나 더 늘겠지. an 플러스 3은 an 플러스 2, an 플러스 1, an 요것도 피보나치 수열 중에 하나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이라 부르진 않는데 피보나치의 응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알겠지?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몇 개를 구하면 돼. 3개 구하고 몇 번째 구하면 돼. 뭐 10번째, 11번째 나오겠지. 그렇지? 이게 만약에 이 문제가 한 계단 또는 두 계단 또는 세 계단 나오면 이 분류 작업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소리입니다. 소수령에서는. 그럼 그 정도 나왔다는 것은 고일 문제의 약간 오바야. 오바면 그 전제를 좀 깔아줄 겁니다. 빈칸 넣기가 나오든지 뭐 이렇게 나오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단답형이나 객관식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바로 써라 이거죠. 피보나치 수열임을 알게 해줬다는 말은.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그 외의 것들도 피보나치가 있는데 일단은 피보나치에 대한 것은 딱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피보나치인지를 알려주는 어떠한 힌트들 수를 썼더니 이런 수가 나온다 이거지. 이런 수가 나온다 이거지. 그러지? 힌트들 그 다음에 정화식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식 어떻게 구했느냐. 전부 두 개 더해서 나왔다. 이 정도만 알면 어떠한 단답형이나 객관식 문제에서는 쉽게 마무리할 거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 알겠어요? 됐어요? 이런 문제들 있어요. 보통 흰 돌 옆에는 흰 돌만 넣고 검은 돌 옆에는 흰 돌과 검은 돌 넣을 수 있다.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 내가 길을 가는데 이쪽으로 가면 두 개 다 갈 수 있지만 이쪽으로 가면 한 개밖에 못 가. 이런 문제들. 이해됩니까? 이게 한 개 또는 두 개가 나왔다. 그럼 일단 피보나치 가야 돼요. 또는 수를 적어가고 몇 개를 적어봐가지고 이런 수가 1, 2, 3, 5 피보나치인가? 8 확인하고는 마무리 지면 돼요. 8까지는 셀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5는 좀 쉽게 셀 수 있을 거고 8은 조금 힘들지만 세보면 확인돼요. 나는 1, 2, 3, 5 나왔어. 피보나치 확신되면 바로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피보나치는 나오게 되면 일일이 다 적는 문제니까 피보나치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쉬었다 할 건데 보통 우리가 피보나치임을 보여주는 것이 자, 이렇게 됩니다. 라인이 보통 나무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나무를 그리면 처음에 밑둥이 이렇게 있겠죠. 밑둥이 이렇게 있어요. 가다가 얘를 가지를 칩니다. 그 줄기는 그대로 가요. 큰 줄기는.
됐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얘가 큰 줄기가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가지를 뻗습니다. 됐어요? 그 와중에 얘는 힘이 아직은 없어. 얘는 원래 갖기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얘는 그대로 가요. 이렇게 갑니다. 다시 얘가 이제 힘을 모았기 때문에 얘도 가지치기를 합니다. 얘는 그대로 가고 얘는 또 이제 하나의 가지를 쳐요. 나무를 이렇게 그리면 나무 같아요. 진짜 한 번만 더 그리면 진짜 나무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 나무가 진짜 보면. 한 번 더 그려볼까? 얘는 이제 한번 뽑겠네, 이제. 얘는 이제 여기서 한번 뽑고, 얘는 못 뽑고, 얘는 지금 온 가지니까 가서 뻗을 거고, 얘는 뽑지 않을 거고. 오, 그럴싸하죠? 실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 발생적인 수요를 위해서 피보나치가. 그래서 한때 유행을 했을 때는 아주 잘 나왔어요. 꽤 살아있다가 최근에 다시 유행이 되고 있고, 지금은 이번에 나온다 안 나온다 영혼 장담 못 하는데, 다시 피보나치가 또 유행이 되고 있으니까 알고는 있어라 이거죠. 다시 쉬었다 합시다.
자, 일어납시다.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44번. 몇 번? 544번. 44번. 47번. 48번. 49번. 51번. 51번. 55번. 55번. 56번. 52번. 68번. 68번. 58번. 69번. 65번. 65번. 79번. 72번. 12번. 다 됐나요? 아, 7, 8번. 소리가 지금 들어나왔니? 소리 아직 아무도 안 들어. 아직 안 들어왔어? 일단 다 못할 것 같은데 오늘 적어도 그런 같이 6개의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을 앉추는데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고 남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두 학생 사이에 비인의자가 있으면 이웃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상황인데 남자는 이웃을 하고 비인의자가 2개가 있을 거고 여학생은 이웃하지 않게끔 나열한다 이거죠. 방법은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뭐부터 할 거냐?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조건이 2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 이웃하는 경우나 이웃하지 않는 경우. 보통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이웃하지 않는 것을 제일 나중에 집어넣는다. 조건이 2가지가 있기 때문에 2가지 중에 1가지를 먼저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모양은 방금부터. 그렇지? 보통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제일 나중에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럼 한 번에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얘 남학생을 나중에 집어넣고 여학생하고 비인의자 2를 먼저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집어넣는 것을 사이사이 끼워 넣는다 생각하는 거죠. 이 의자가 지금 붙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엉덩이에 의자를 들고 다닌다 생각하면 돼요. 의자는 필요 없지. 6명 그냥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나열을 할 때 일단은 남학생 2, 비인의자 2를 나열을 합니다. 이해됐어요? 이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야? 동아리가 하나, 둘, 세 동아리니까 얘하고 얘는 구분돼야 하는데 안 되죠. 일단 몇 가지? 3가지. 그리고 남자 2를 나열을 하겠죠. 그러면 일단 남자 2하고 비인의자 2를 나열하는 거야. 이 학생을 어떻게 하면 돼? 끼어 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여자 들어가고 두 번째 여자 들어가고. B로 적어도 되고. 해석됩니까?
해석돼요? 그게 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들고 다닌다 생각하면 됩니다. 47번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5개를 선택하여 다음 규칙을 만족시키도록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방법이야. 이후단 두 자리의 수의 합은 모두 홀수입니다. 두 자리가 홀수라는 말은 이후다는 것은 홀짝 이래 된다는 소리예요. 홀짝. 모든 자리의 수의 합이 홀수입니다. 합이 홀수라는 것은 홀수가 홀수에 있다는 소리죠. 그럼 총 5자리인데 홀짝 홀로 가든지 짝홀 홀로 가는 게 첫 번째 사항이죠. 이어다는 게 하나는 짝이 하나는 홀해야 되니까. 근데 모든 자리 수의 홀수라고 했으니까 홀수가 홀수에 들어가는 방법은 홀, 짝 이 방법이네요. 맞나요? 이해됐습니까? 뭐 홀수 자리 정해줬고 짝수 자리 정했으니까 홀수 자리 수 집어넣고 짝수 자리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리는 정해졌으니까요. 홀수 5개, 4개, 3개 이해됩니까? 짝수 자리 2개, 4. 자리가 정해졌기 때문에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뭐 나열을 해도 되고 뭐 순열로 적어도 되고 집어넣어도 관계없습니다. 7번 8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6개의 수를 일렬로 나열을 시킵니다. 6개 짝수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짝수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짝수 이렇게 3마리가 됩니다. 서로 이웃하지 않아요. 홀수인 소수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홀수인 소수 얘랑 얘 됐어요? 이 문제는 쉽지는 않습니다. 2가 이상을 다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둘은 이웃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렇지? 셋은 이웃하지 않는다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얘를 여사건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 일단은 여사건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자 1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웃한다가 쉬워, 이웃하지 않는다가 쉬워. 이웃한다가 쉽죠. 문제점은 3명이 이웃하지 않는다의 부정은 3명 다 이웃할 수도 있고 2명만 이웃할 수도 있잖아. 그럼 3명 다 이웃하지 않는다의 부정의 2명 이웃, 3명 이웃이 있으니까 이웃이 더 힘들다 이거지. 그럼 이웃하지 않는다가 더 쉽다는 거지. 그것만 얘기지.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은 이런 생각을 하자. 3하고 5는 이웃이 쉽겠죠. 얘는 3, 5, 이웃. 3, 5, 이웃. 이 부분은 2, 4, 6은 이웃. 2, 4, 6은 이웃이 쉬워, 이웃이 안 한다가 쉬워, 이웃 안 한다가 쉽다고. 그럼 우리가 지금 영역으로는 지금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디입니까? 어디를 원하고 있어? 3호가 홀수인수도 이웃하지 않는다니까 이 부분. 그리고 첫 번째고 짝수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죠. 이해됩니까? 이 부분을 구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요? 이 부분 구해가지고 이 부분을 빼주면 되겠죠. 맞나요? 요게 일반적인 풀이야. 여기서는 이 방법을 안 써, 보통. 왜 안 쓰겠어? 수가 몇 개 없습니다. 수가 몇 개 없다는 것은 케이스가 몇 개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얘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이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배치를 해보면 2, 4, 6이 총 6개밖에 없는데 2, 4, 6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몇 가지가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2, 4, 6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다 셌나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밖에 없어.
수가 적으니까. 수가 적으니까. 2, 4, 6이 이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몇 가지 공을 붙겠어? 네 가지 공을 붙겠는데 이 첫 번째 케이스하고 지금 좀 이상하네? 이걸 지우겠죠? 이 첫 번째 케이스하고 네 번째 케이스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곱하기. 두 번째 케이스와 세 번째 케이스는 똑같은 케이스예요. 곱하기. 이 두 개만 구해가지고 곱하기 1을 한다. 왜 얘를 선택할 거냐면 이 방법을 선택을 하냐면 수가 몇 개 없으니까. 만약 수가 더 많았다. 수가 두 개 더 있었다. 그럼 이 방법이 힘들어집니다. 케이스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좀 더 쉽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